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제 얘가 0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x 6제곱이 뭐 k가 되든지 또는 x 9제곱이 8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 6제곱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똑같냐? x 제곱하고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x 9제곱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x 세제곱하고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요. 그냥 좀 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쌤이 두 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자, y, x 6제곱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 9제곱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x 6제곱하고 y 이꼴 k, y 이꼴 8k하고의 교점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일단 그럼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y 이꼴 k 이렇게 y 이꼴 8k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교점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럼 두 개 되려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이 친구 뭐 얘를 x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라고 한번 해보면은 x1과 x2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같다면. 그치? 얘네 둘이가 같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뭐 알파라는 근 하나하고 x1하고 x2가 같다면 여기 있는 x1하고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두 개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자 여기 x1은 바로 뭐냐면 x 6제곱이 k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는 바로 뭐가 되냐? k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냐? x라는 거는 x2는 자 8k의 뭐가 되겠어? 9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한테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k의 6분의 1제곱하고 8k의 9분의 1제곱이 똑같아야 돼. 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양쪽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18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18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는 k의 뭐가 됩니까?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제곱이니까 64k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약분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k는 뭐가 답이 되겠어? 64가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가 일단 답이고요. 자,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지금 K가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거잖아. 그치? K가 근데 뭐일 수도 있어요? K가 0일 수도 있겠죠? 뭐일 수도 있다고 얘들아? 0일 수도 있다고, 0일 수도. 그치? K가 0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이 0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K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K 값이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여기서는 당연히 근이 없고요. 여기서는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양수가 K가 양수가 된 상황에서 그렇지 여기 있는 x1과 x2가 같은 값을 갖는 상황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 뭐 SN이라고 하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6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 그치? 그러면 일단은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N에다가 1 넣어보면은 S2 더하기 A1이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근데 A1이 1입니다. 얘가 1이니까 넘어가면 S2가 3이 된다라는 건데 얘는 A1 더하기 A2를 말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A1은 1입니다. 그럼 A2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2를 집어넣어 가지고 첫 번째 항과 항 두 개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스토리.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은
이거보다 n에다가 n마 2를 집어넣어. n에다가 n마 2를. 그러면 얘는 sn 더하기 여기는 a n마 1이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다시 s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4인데 sn 더하기 a n마 1도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풀법 외워, 아예 그냥 이거는. 잘 나와, 이런 패턴이. 자, 그러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은 뭐가 남겠어? an 플러스 1이 남겠지. 그쵸? 그리고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an마 1이 뭐가 되냐?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얘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an마 1이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는 뭐 90% 문제 푼 거야, 그냥. 알겠어? 할 수 있게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내가 1, 2 알잖아, 그치? 1, 2 아니까 여기다가 n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2. 여기다가 2. 알겠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A3은 뭐라는 얘기야?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2 플러스 A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A2가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겠죠. 몇 개만 하시면 돼. A6까지만 가면 돼, 이제 그냥. 그럼 이제 A4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보다 하나 작은 거는 부호 반대. 그 다음 거는 부호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3이 마이너스 1이고 A2는 2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5는 전에 거는 부호 반대니까는 마3. 그 다음에 그 전 거는 그대로 오니까 이렇게 와서 마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A6이라는 거는 전에 거의 부호 반대니까는 4가 되고 그 전에 거는 그대로 오니까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은 끝나요. 일단은 속도가 속도 문제가 나오면 뭐 위치 함수 주어지면 말할 것도 없이 속도 함수하고 가속도 함수를 만들어 내는 거지. 그래서 자, 일단은 VT부터 만들어내면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k가 될 것이고요. 자, 가속도 함수 AT는 6t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문제가 천천히 읽어봐. 별거 없어. t가 알파에서 전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 함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t 이꼴 알파에서 가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14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알파에서 방향이 바뀌는데 여기에서 가속도가 14래. 즉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6알파 더하기 2가 14란 얘기니까 알파는 2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알파가 2예요. 그 다음에 알파가 2니까 그럼 여기가 2입니다. 그럼 t가 2에서 운동방향이 바뀌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4, 3, 12에다가 4가 더하기 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6하고 2 더하니까 마이너스 14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삼각형 다 써 그냥 일단 7 나도 7 이렇게 써 이렇게 자 ABC하고 점 D에 대해서 CD가 5야. CD 어디니? 얘가 5야. 얘가 5고 그 다음에 CDA 얘가 120이에요. 얘가 120. 자, 그래서 삼각형 BCD의 넓이 구하라 그 얘기거든? 그치? 네. 이 문제는 이거 진짜 봐봐. 여기 있는 사각형이 왠지 원에 내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석현씨 들어 안 들어 솔직히? 들어요. 아니 너 문제 풀 때 들었냐고 임마. 예. 들었어? 아니, 그
마주보는 각이 180이길래. 그렇지. 그거 안 한다고 왜 풀었지? 봐봐, 얘가 120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0이거든. 그럼 마주보는 게 180이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원에 이렇게 접한다 이런 얘기거든? 아니 이걸 알았는데 못 풀다고? 이 새끼 뭐라 웃긴 놈이네. 이것을 몰라서 못 푼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생길 수 있다 그럼.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자. 여기 이 각은 몇 도일까? 이 각은 이각 이걸 모르네. 유나 이거 몇 도야? 모르겠어. 중상권을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그러죠? 원주각이랑 원주각? 원주각. 그러면 이렇게 얘도 뭐가 됩니까? 얘도 원주각이죠? 아, 네. 이 두 원주각은 서로 뭐 하죠? 같아요. 중3 때 배운 거 같아요? 네. 오케이. 아, 얘하고 원주각 아니야? 그치? 네.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가 120인데 얘가 60인 거를 봤으면은 이거는 그냥 단초 하나하나 풀듯이 그냥 풀리기는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중3의 원주각을 몰랐네. 원주각. 아이고야. 자 정확하게 익혀놔.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생각 못했어도 그냥 뭐라고 일단 보는 거야? 60이라고 봐야지 그냥. 근데 솔직히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안 푸는 거보다 그게 낫잖아 차라리. 맞잖아. 그럼 얘가 60이면 생각을 해봐라. 결론적으로 얘가 60이니까 이 길이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넓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x라고 한번 해보면 x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x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몇 도? 60. 이게 아니야 넓이가. 그치? 그러면 이 x는 뭘로 구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구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야,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이건 진짜 이거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버리면은 x제곱은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안 되겠다. 이거 제곱해야지. 아니면 코사인 60으로 해도 괜찮아. 차라리. 코사인 60이 얼마야? 코사인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짝 그어주시고요. 2 곱하기 양쪽 거 x 곱하기 5 x제곱 더하기 25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이렇게 2 없애버리고 이렇게 는 1이니까 얘가 5x가 이렇게 5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되니? 4하고 9가 됩니까? x 마이너스 9 아닌데? 8이랑 3이요. 8하고 3 x 마이너스 8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8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 네. 그럼 여기다 그냥 8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약분하면은 20에다가 사인 2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10 루트 3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 알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야? 이것도 1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지수 방부등식, 지수 방정식 부등식 뭐 쌤 생각은 기출률은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니까 계산 문제니까 이거는 절대 4점짜리 어렵게 나오지 않고 쉬운 4점이나 아니면 3점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문제? 맞춰야 되는 문제. 계산 문제니까. 그리고 계산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2의 x를 뭘로 잡습니까? 뭐 t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x제곱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이게 t니까 k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5k 마이너스 25가 0이다 이 말이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t라는 거는 2의 x제곱을 내가 t로 했잖아. 그렇지? 자 지수 여러분 알죠? 지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t 값은 당연히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 분명히 얘들아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고 얘는 지금 x축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이 t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졌을 때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냐 그 얘기야. 당연히 뭐 접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0보다 큰 쪽에서만 하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양수 쪽에서 뭐 하면 되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양수에서 하나잖아, 하나.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렇게까지 가능하겠지, 이렇게까지. 왜? t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니까? 그는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뭘로 판단하니 얘들아?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죠? 0이 되면 되죠. 충분히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k 더하기 100이 0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k값은 얼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까? 10이라는 거 내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번째 케이스 이거 그거잖아. 근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야. 근데 양수계만 하나란 얘기거든. 그럼 하나는 0이거나 음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두 근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생각을 해봐 얘들아. 하나가 양수근이고 하나가 음수근이면 무조건 근은 두 개란 얘기야. 둘 다 양수근이라면은 근의 분리 들어봤어요? 둘 다 양수근은 함축판 들어봤지? 둘 다 양수근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근이 두 개라는 거부터 내가 뭐 해야 돼? 밝혀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함축판이잖아. 함축판 해가지고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둘 다 양수면 당연히 이런 식이 될 거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뭐가 되겠어? 함수값.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특정한 수보다 만약에 크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축판으로 하는데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그 얘기는 판별식하고 합과 곱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돼. 둘 다 양수면은 판별식 해야 되고요. 합이 양수고 곱도 양수가 되겠지. 둘 다 음수라 그러면은 곱은 양수고 합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얘처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서로 부호가 다른 근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합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합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되지? 하나가 양수근이고 하나가 음수근이면 절대값에 따라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 가지고 양수나 음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누구만 하는 건 얘들아? 곱하기만 내가 뭐 한다? 계산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두근의 곱은 뭡니까? 이거분의 이제 얘니까. 즉 5k 마이너스 25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거나 얘는 t가 0보다 크다니까는 이렇게 0이 되는 것까지는 뭐 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5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15에다가 여기 10을 더해가지고 25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요. 두 상수 A는 1보다 큽니다. K는 0보다 크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곡선 이거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네요. 로그 함수입니다. 사실 이거는 로그 A의 X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은 예쁘게 생긴 애들이었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y 이퀄 x의 대칭이었어. 그치? 근데 모두 다 야 움직여 한 거야. 움직여. 얼마큼 움직여? k만큼 움직여 라고 했어. 그럼 k만큼 움직일 때 얘들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원래 얘가 1이었잖아. 원래 1이었잖아. 그치? 그럼 k만큼 움직이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얘가 여기 있던 점이 점만 체크해볼게. 여기 있던 점이 1로 오겠다.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은 얘가 k만큼 가면은 이만큼 가겠지. 이만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던 누군가가 이만큼의 k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걸쳐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렇게 k만큼 이렇게 온 거야. 얘도 요렇게 간 거야.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k만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얘들아 뭐가 되겠니? 여기 있는 이 점은 자, 봐봐. 얘가 k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k면 얘도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여기 있던 애가 요만큼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원래는 0이었는데 k만큼 왔으니까 k 콤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y값은 1이었던 애가 그대로 온 거니까 k 콤마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던 1 더하기 k 콤마 0하고 뭐 한 거니? 이렇게 대칭 관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누구 대칭? 이렇게 갔을 때 y는 x였는데 이만큼도 k가 되겠지. 이만큼이 k니까. 이해돼? 그러면 x 빼기 k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직방에 대한 대칭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 그대로 여기다 살려볼게.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키울까 얘를? 좀 살려보면요. 이 얘기죠. 자, 선생님 말하는 여기는 A라는 점.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A잖아. 이게 바로 여기.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온 거잖아. 1이었던 애가 K만큼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은 다른 점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1이었던 애가 옆으로 그대로 K만큼 온 거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K,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쌤이 말한 이 점, C점. 얘는 원래 누구야? 사실 이만큼이 뭐가 되게, 얘가 K가 되겠죠. 원래 얘가 요렇게 돼 있던 애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여기에 뭘로? 0,1로 돼 있던 애야, 얘가. 근데 얘가 요렇게 온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K, 1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누구냐? 여기 있는 애는 자, 여기 있는 애는 보세요. 이만큼이 K, 얘가 K고 얘가 K입니다. 그러면 또 얘가 K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래 0,1이었잖아. 그치? 0,1이었는데 K만큼 지금 뭐 한 거야? 또 다운된 거지. 그러니까 B라는 점은 바로 뭐가 되냐? 0,1
K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마 K.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당연히 합동이에요. 당연히 합동이고요. 여기가 K라고 얘가 K라고 K.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K라고. 이게 K야. 그럼 당연히 얘도 K가 되고 얘도 K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얘가 K입니다. 얘가 K고요. 얘가 K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원래 이 자리가 1이었어. 원래 이 자리가 1. 얘가 여기서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간 거지. 그래서 1풀 K가 된 거야. 그러면 이 D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D는 1마 K, 0이다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A, B, C, D를 갖다가 K에 관한 쪽으로 좌표를 다 잡아줘야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는 자주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냥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고, 안 되면 X축으로 뭐 얼마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다 똑같아. 항상 똑같아. 당연한 거지. 여기 1이었던 친구는 K만큼 이동했으니까 1풀 K, 0 될 것이고, 얘는 여기 있는 애도 원래 여기 있던 애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A, B, C, D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A, C하고 B, C가 수직이래. A, C가 어디 있어? A, C가 얘거든. A, C 얘. B, C가 얘죠. 쌤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B, C고요. 이게 A, C입니다. 이게 A, C 이렇게. 자, 쌤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얘가 이게 직각이에요. 직각. 그런데 CD의 길이는 이 길이거든. 이 길이. 그럼 너 빼고 그냥 요렇게 나도 직각이 돼야 되겠지. 직각 맞죠? 이렇게 되고요. 수직이고 직각이고 CD는 루트 곱하기 AD는 얘를 말하는 얘를 그러면 얘가 KK니까 이 루트 아니 2K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랬을 때 A하고 K 값을 한번 구해봐라는 얘기야. K 값부터 먼저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CD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CD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을게요. CD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얘는 2 루트 5K잖아. 그쵸? 그럼 2 루트 5K인데 자, 2 루트 5K인데 이거의 제곱이니까 4, 5, 20K 제곱이 되겠다. 20K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CD는 뭐냐면은 K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K에서 얘를 빼면 풀마로 바뀌니까 2K-1의 제곱 더하기 1에서 0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바로 뭐가 되냐? 20K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K값 이제 구하는 거지 뭐. 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20K 제곱이라고 했고요. 넘어가니까 16K 제곱 더하기 4K 아니네. 여기 1 있고 2네요. 2 이렇게 2. 그쵸? 자,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래서 8K 제곱 더하기 2K 빼기 1이 0이 되고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얘가 4K, 2K가 돼야 되겠다.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0 되겠지. 결론적으로 K 값이라는 거는 4분의 1이 나온다. 얘는 뭐 음수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K가 4분의 1이다 라는 걸 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A하고 K 곱하기 고라고 그랬거든. A하고 K 이게 얼마냐라는 얘기거든. 그럼 K는 4분의 1이니까 응? 물음표예요. 이거 아니고 자, A 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라고 보면은 A 값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K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B의 좌표가 뭐냐면 0,4분의 뭐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점은 당연히 얘가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보면 4분의 3이라는 게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a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k는 뭐라 그랬냐면은 4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a 구하는 거죠? 그럼 a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곱하면은 얘가 1 되겠어? 역수의 부호반대 곱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1 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있으니까는 3분의 4의 4제곱이 A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81분의 256이 A 값이 되는 거고요. A 곱하기 K죠? 그럼 A, K라는 거는 81분의 256 곱하기 4분의 1에서 약분하면 81분의 6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딱 보고 느낌 좀 가면 이거 보고 x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싶어? 일단은 0 집어넣고 싶을 거야. 윗그다리가 뭐 같게 하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그 0 집어넣으면 얘는 0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생각보다 얘가 개수고요. 얘가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0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 0 집어넣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러면 0 아니야. 그럼 뭐 집어넣고 싶어? 느낌을 좀 갖추자 살려봐. 얼마 집어넣고 싶어? 그치? 1. 왜 그러냐면 여기가 1이 있으니까 뭔가 얘하고 같은 꼴을 내가 뭐 해보는 거 해보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문제 꼭 외워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t 자 dt는 여기 1, 1이니까 얘네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남는 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t dt 이게 남아. 절대값을 안 씌운 거하고 절대값을 씌운 거하고 똑같은 구간을 적분했는데 같다 이런 말이야. 이게 뭔 소릴까?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당연히 생각을 해봐. 얘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꺾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꺾고 올라가면 당연히 0부터 1까지 똑같은 구간을 내가 적분했는데 함수가 달라지잖아. 같을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x라는 함수가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는 무조건 뭐란 얘기야? 무조건 양수다 이 말이야. 즉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양수라 이거 양수. 그러니까는 0에서부터 1까지 어떤 값을 내가 집어넣더라도 걔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자 1단계 여기까지 별거 없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꼭 체크했다가 진짜 몇 번 있어도 풀어보고 그냥 외워버려. 그냥 풀이법을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그래 뭐 0부터 1까지 fx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래.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이. 0부터 1까지 이게 양수 쪽에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1이야. 그러면 이 구간이 있는데 당연히 뭐 이거 똑같은 거니까 절대값 의미가 없겠지, 사실. 0부터 1까지는 그냥 뭘로 봐도 되는 거야? 그냥 얘는 그냥 절대값 없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뭐 할 거냐? 얘들아, 적분 문제에서는 무조건 인티그럴을 없애줘야 돼. 지금 생각해봐, 저희가 나 뭐 구하는 거야? F2건 F2. F2를 구한다는 말은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라는 걸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 당연히 뭐해? 미분해야지 뭐해. 미분. 그럼 얘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겠죠. 얘네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요. 잘 보세요. 플러스 얘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fx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 2차 함수. 됐지?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K라고 한번 놔볼게요. 좀 보기 좋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는 친구가 될 것이고, 이 함수는 요렇게 생겼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3으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거의 반절이니까 여기 x값은 3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능하겠어? 그래서 그때 y값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해야 되겠죠? 3분의 1 대입하면 3 곱하기 9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이네요.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k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y값. 이해됐지? 자, f 3분의 1 값이 k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0에서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0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K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다 했어 이제. 뭐 구하는 문제야? F2고 F의 최소값. 그럼 F2는 뭐냐면 자, F2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12에서 얼마 빼는 거야? 4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8 더하기 K가 F2 값이야. 근데 K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근데 F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가 얼마일 때가 되겠어? 3분의 1일 때가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냐? 3분의 25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16번은 잘 풀었죠? 17번은 풀었어요? 네. 오케이. 근데 이거 풀 때 선생님 이거 하나만 좀, 자, 니네 뭐 잘 풀었겠지만 얘들아, 쌤은 이렇게 보자. 이거부터 넘겨버려. 알겠어? 그러면 얘는 A 이렇게 되겠지. A 이렇게. 맞죠? 맞죠? 왜? 아니 얘가 A니까. 아니 이게 넘어가면 아니 로그 2에 8은 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넘어가면 8은 뭐가 돼? 2의 세제곱 아니야? 아, 네. 이렇게 그치? 어이씨 이거 물으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A의 4분의 1제곱분의 B의 2분의 1제곱이 A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넘어가니까 B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A의 2분의 1 곱하기 A의 4분의 1이니까 A의 4분의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그럼 B라는 거는 양쪽에 2 곱해 준 거니까 A의 2분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B 자리에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버리면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 풀었어요. 얘들아, 이거 무조건 0분의 0꼴이야. 뭐라고? 0. 0분의 0꼴. n이 1,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n이 1일 때 한번 해보자. n이 1일 때 해보자. 그러면 f5는 뭐란 얘기지? 1이란 얘기지. 맞죠? n이 2일 때 해보자. n이 2일 때 해보자. 2일 때 해보자. 어차피 얘도 2잖아. 그치? 2일 거니까. 그럼 f2가 뭐란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로피탈 쓰면 얘는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는 1이고 그래 안 그래? 얘는 플라임 n 이렇게 되겠지. 그게 바로 n. f 플라임 n이 n이다. 그 말은 f 플라임 1이 1이고 f 플라임 2가 2가 된다. 자 이렇게 됐어? 이거 4개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할 거야? 식 세우면 돼. 3차 함수 미지수 몇 개? 4개. 그래서 나 식 잘 못 세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세우면 돼? 그냥 ax 세제곱 b 이렇게 잡아서 그냥 막 때려 박아서라도 해야 돼 이 문제는. 알겠어? 근데 이렇게 세워보자. 얘들아 1일 때 1이고 2일 때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x라는 거는 자 봐봐. 항상 이런 것들은 얘들아 얘하고 얘를 근으로 생각하고 가면 돼. 첫 번째 게 뭔지는 내가 몰라. 최고차이 그치? 맞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x 빼기 1 잡아주고요. x 빼기 2 잡아주고요. 또 하나는 모르니까 x 빼기 k라고 잡아주고요. 알겠니?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야 돼? 1 돼야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잖아. 그치? 0이잖아? 그런데 1 집어넣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을 때 2 나온다라면 여기다가 뭐만 붙여? x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1일 때 1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일 때 1이고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는 1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쵸? 여기가 만약에 뭐가 변하면은 똑같으니까 1일 때 1이고 2일 때이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1일 때 1이고 2일 때 4이면 여기다 뭐 잡아주면 이거 잡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알아들어? 연습해 줬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잡아줄 수가 있다. 미지수 뭡니까? A하고 K하고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하나 2개 가지고 이거 미분해 가지고 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19번 절대. 하셨어요? 했어요? 자, 마4 A, B, E. 즉 A하고 B는 마4하고 E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A하고 B가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가 A보다 작으면은 이 함수를 쓰고 A에서 B까지는 상수 함수를 쓰고 B보다 클 때는 여기는 이차 함수 쓰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fx가 x축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는데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a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는 거고, 그치? a에서 b까지는 상수함수 얘를 쓸 것이고 b보다 클 때는 얘를 쓰니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뭐 S1 넓이, S2 넓이, 여기 있는 S3 넓이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더한 게 내가 구하려는 S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언제 최대가 되겠냐? 언제 최대가 되겠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점점 내려올수록 더 뭐 하는 거니까 커질 거 아니야 넓이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 결론적으로?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 그 밑으로 못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넓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서 얘를 S1, S2, S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알아봐야 되고요. 3으로 묶어내면 얘는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3으로 묶어내면은 2니까 얘는 1콤마가 돼야 되겠지. 그쵸?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니까는 B라는 친구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는 1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A일 건데 A는 그러면 누구냐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마3이 돼야 되겠지. 마3 요렇게. 그쵸? 똑같은 Y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마3이니까 넘어오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0이고요. 2라고 3이니까 마이라고 마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 당연히 마1이겠지. 마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반대쪽에.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S2는 일단은 얘가 2고 3이니까 얘는 그냥 6이다 라고 끝나버리시면 되고요. S1 같은 경우는 인티그럴 0부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 있는 거에 부호 반대잖아. 여기 있는 거 부호 반대. 그치? 이 넓이로 계산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만 해주면 되겠네. 이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게 S1. 이해됐죠? S3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지. 여기가 1부터 2까지. 여기 있는 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6x의 dx 이렇게. 이거 뭐 적분값 그냥 S1, S3. 이 친구가 마이너스 9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9, 2, 11에다가 6 더하니까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조금의 이제 뭐 추론이 필요하긴 한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공통 마칠게요.